다음 주 국회는요, 이른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에서는 갑질 의혹부터 논문 표절, 부동산 논란 등 이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정조준하면서 말 그대로 송곳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칼날을 벼르고 있죠. 하지만 이 같은 야당의 의혹과 달리 정작 대부분 청문회 맹탕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일찌감치 나오고 있습니다. 앞선 김민석 총리 청문회 때처럼 이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률이 형편이 없고요.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청문회가 예정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어제까지 자료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동영 후보자는 다음 주 월요일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등과 함께 인사청문회 스타트를 끊을 예정인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김건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어제까지 의원실이 요구한 자료 580건 중에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청문회에 나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이 자료 제출률은 61%로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 후보자는 정작 자신의 의혹과 관련된 핵심 자료는 제출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이 갑질 논란과 관련해 특히 이 보좌진 46번 교체 논란과 관련해서 이 야당에서는 제21대와 22대 당시 이 보좌진 임용, 면직 내역을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강 후보자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서 이 자료 제출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민석 총리가 청문회 때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해서 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야권에서는 이 과거 강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당시 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미제출을 비판했던 그런 사실을 지적을 하면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이 교육위원회 명의로 제출을 요구한 자료 526건 중에 어제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이 청문회가 16일이기 때문에 아직 이 제출 기한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야권에서는 자료를 낸다 하더라도 기한에 맞춰 촉박하게 제출이 된다면 이 청문회 준비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외에도 이 당장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도 어제까지 자료 제출률이 4%에 그친 상태고요. 전재수 후보자도 자료 대부분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이 전 후보자 측에서는요, 제출 기한인 오늘까지 80에서 90% 정도는 낼 예정이다 이렇게 밝혀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전재수 후보자는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는요, 증인과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없는 정말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런데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이것마저 그대로 답습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야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이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를 했었는데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여당에서 일일이 반대를 하고 나서면서 아주 격한 공방이 또 벌어졌습니다. 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요, 정은경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양당이 대치하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18일 청문회를 진행하는 내용의 청문 실시 계획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야당은 코로나 수혜주를 매입한 의혹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부른 정 후보자 남편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충돌을 한 건데요. 오전에 열린 행안위 회의에서도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다음 주 인사청문회가 또다시 증인 없는 청문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어제 복지위 상황 보고 오겠습니다. 평가하는 자리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번 김민석 총리에 이어서 정은경 장관 후보자까지 증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후보자 감싸는 용의 정치쇼,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회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소설 쓰기식 여론몰이형 의혹 제기에 따라 증인을 채택할 수는 없습니다. 청문회에서 이거를 충실하게 소명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명이 당일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때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도 전 충분히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14일 열릴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역시 증인은 물론이고요. 참고인도 한 명 채택되지 못한 상태고요. 최근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강선우 후보자, 또 이진수 후보자 역시 여야 합의로 증인이 각각 2명, 1명만 채택이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야권은 결국 여당이 다수석을 무기로 해서 제대로 된 검증을 막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강선우 후보자나 이진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 청문회 쟁점이 굉장히 큽니다. 보면 바로 이 갑질 논란과 이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라서 어느 청문회보다도 이 관련인들의 증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는데요. 하지만 정작 이 자료 제출이 부실한 데다 또 이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이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에 일일이 제동을 거는 모양새가 되자 결국에는 맹탕 청문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커진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하고도 임명된 김 총리의 나쁜 선례가 이 잘못된 청문회 문화를 만들었다는 비판과 함께 청문회가 통과 의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야당에서는 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고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 과하게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을 요구해 국정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양측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미리 자료를 제출받아서 충분하게 검증하겠다는 야당의 노력을 자료 미제출이라는 방식으로 거부한다면은 이 청문회를 우리가 그냥 통과 의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국정 발목 잡기용 정쟁의장이 아닙니다. 국힘이 계속 묻지마 발목 잡기만 한다면 민주당은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